새벽 2시. 여의도 KBS 본관 5층 편성전략회의실. 도면처럼 펼쳐진 편성표 위에 커피 얼룩이 번지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제작진들이 반원으로 둘러앉아 있었다. LED 시계가 2시 15분을 가리키는 순간 누군가 조심스레 꺼낸 이름 하나가 공기를 순식간에 달궜다. 송혜 선생님 추모 특집. MC로 2,000원을 세우면 어떨까요? 피곤에 절은 눈빛 사이로 미묘한 정적이 스쳤다. 몇 달 전 뮤직뱅크 점수 논란으로 KBS와 2,000원 팬덤 사이에 쌓였던 균열은 아직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태. 게다가 전국 노래자랑, 역사의 산증인이던 송혜 선생의 마지막 소원을 거론하는 일은 그 자체로 무거운 숙제였다. 그러나 편성팀장이 꺼낸 USB 하나가 회의 테이블 위에 던져지는 순간 분위기는 뒤집혔다. 파일명은 거기엔 작년에 녹음된 송혜 선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내가 떠나기 전에 우리 2,000원 군이 한복 입고 무대 한번 소개해주면 좋겠네? 젊은이들이 트로트를 어떻게 살려가는지 국민이 다 같이 봤으면 해서 말이야. 그 음성이 끝나자마자 PD라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논란과 관계없이 당사자가 남긴 유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편성에 못 박혀있던 수많은 조건과 변수는 의미 없어진 셈이었다. 다만 남은 과제는 2,000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였다. 지난 사건으로 인해 그의 소속사가 KBS 측 미팅 요청을 3번이나 고사한 후라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 모두 예상했다. 하지만 의외로 답은 빨랐다. 송혜 선생님 뜻이라면 다른 조건은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단 한 줄이었다. 그것으로 모든 문이 열렸다. 다음 날 새벽, 여의도 3층 분장실에서는 재단사가 급히 보내온 진구동빛 한복 저고리와 단박한 미색 도포를 스팀으로 다듬고 있었다. 2,000원이 몸에 맞춰보러 오기 전, 제작진은 실크 길에 달린 금박 자수 문양을 손으로 한 번씩 쓸어내리며 물기를 없앴다. 그 자수는 송혜 선생이 생전에 즐겨 쓰던 해악의 상징, 해태 문양. 나중에 2,000원이 옷깃을 여미며 거울 앞에 섰을 때 되뇌었다. 선생님이 늘 사람 살아가는 맛, 웃음과 노래에 있다고 하셨죠. 바로 그 웃음과 노래를 한밤중에도 잃지 않으려 해크는 쓴 웃음과 함께 지난 뮤직뱅크 사태, 당시 자신을 겨냥했던 일부 악플을 떠올렸다. 지금 이 순간조차 노래로 답해야지. 리허설은 생각보다 매끄러웠다. 송혜 선생이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전국 노래자랑 여는 멘트를 샘플링해 무대 중앙 스크린에 3D로 재현하기로 했고 2,000원은 그 영상을 향해 가볍게 허리 숙인 뒤 첫 멘트를 던졌다. 선생님께서 연결하신 마이크를 오늘 제가 잠시 맡습니다. 여러분, 울어도 좋고 웃어도 좋습니다. 노래로 마음을 전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현장 모니터를 지켜보던 조명감독은 조명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빛나고 있다며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긴장한 이는 2,000원 본인이었다. 첫 큐를 앞두고 그는 손바닥에 작게 적어둔이라는 단어를 계속 확인했다. 스튜디오 비동지하에서는 비밀스러운 연결 영상통화가 세팅 중이었다. 유재석과 강호동, 대한민국 예능계를 양분하는 두 MC가 동시에 화면에 등장해 찬원아, 힘내라. 나는 응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었다. 리허설 도중 장비 연결 테스트를 하며 유재석은 이 정도면 국민들이 예능통일 보는 거 아니냐며 농을 던졌고 강호동은 트레이드마크 호탕한 웃음 뒤 전국 노래자랑 시그니처 깔깔이를 따라하며 스튜디오 스태프들을 뒤집어지게 했다. 정작 2,000원은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오늘 이 무대, 진짜 팬덤 아닌 국민 무대내라고 중얼거렸다. 공연 당일 오후 KBS 1TV 스튜디오 앞 광장엔 다운로드용 QR카드가 즉석에서 배포됐다. 카드에 찍힌 QR을 스캔하면 송혜 선생님 유언 음성과 2,000원 리허설 직캠 일부가 무료로 제공되는데 서비스 오픈 30분 만에 서버 접속이 15만을 넘기며 트래픽이 한때 마비됐다. 해외 팬들도 V폰을 뚫고 접속하며 K트로트 정신이 살아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관객 입장 10분 전
메이크업을 막 마친 이찬원은 준비된 한복 위에 보온용 롱패딩을 급히 걸쳤다. 분장실 문고리를 잡은 채로 잠시 멈춰 섰다. 바로 옆 대기실에서 송혜 선생님의 친필 유서를 읽던 전국 노래자랑 후배 스태프가 눈이 붉어져 있었다. 그 직원이 선생님이 생전에 매회 엔딩 멘트를 애드립으로 바꾸신 이유, 오늘에서야 알 것 같아요라며 울먹였다. 이찬원은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고 우리도 애드리브 하나 선물합시다라고 웃으며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생방송 신호가 떨어지고 무대 중앙 홀로그램 송혜 선생님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전국 노래자랑 외치는 순간 관객의 함성은 샴페인 코르크 날아가듯 터졌다. 이어 이찬원이 나직하게 인사했다. 선생님의 마이크를 물려받은 잠시. 저는 오늘 전국 추모자랑의 진행자입니다. 멘트에 담긴 단어 하나가 모든 이의 가슴을 울렸다. 그 뒤 미혼사랑 첫 소절이 피아노 인트로와 함께 흘러나올 때 카메라 크레인은 360도 훑어내리며 관객석에 눈물을 포착했다. 중년 부부는 손을 꼭 잡았고 초등학생들은 핸드폰 플래시를 켜들었다. 스튜디오 고막이 울릴 정도의 떼창이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이찬원의 목소리는 그 함성을 뚫고 젖은 칼날처럼 명확하게 퍼졌다. 2부 오프닝, 유재석 강호동 화상 연결이 터지자 관객석은 거의 콘서트장으로 변했다. 두 MC가 동시에 찬원아, 힘내라 를 외친 뒤 강호동은 돌발 제안을 던졌다. 바로 다음 주 전국 노래자랑 부활 특집 함께 안 합니까? 이찬원은 놀란 표정으로 두 손을 흔들며 섭섭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외쳤고 PD부스에서는 즉석 확정 문구를 자막으로 뿌리느라 비상이 걸렸다. 자막팀이 키보드를 박살낼 기세로 두드리는 사이 댓글창과 실시간 문자 투표는 폭주했다. 3부 마지막 곡은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였지만 편곡은 완전히 새로웠다. 국악팀이 대치타 리듬을 살짝 섞어 전통과 현대를 한데 엮었고 LED 백스크린에는 송혜 선생이 걸어온 95년 방송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타임랩스처럼 지나갔다. 노래가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 스크린 속 송혜 선생이 마이크를 들어 올리며 환히 웃었고 이찬원은 마치 그 화면을 향해 하이파이브 하듯 손바닥을 내밀었다. 카메라는 그 찰나를 0.3초 슬로모션으로 잡았고 관객들은 울음과 박수를 동시에 터뜨렸다. 송혜 선생의 유언에 담긴 짤막한 문장이 다시 스피커를 타고 흐르고 이찬원은 한복 옷깃을 여민 뒤 저토록 긴 세월을 노래로만 세상을 품은 선생님처럼 우리도 오늘을 노래로 품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그의 목소리가 막 내려앉을 때 조명이 꺼지는 타이밍을 위해 조명감독은 신호를 기다렸지만 이찬원은 마지막으로 관객을 돌려보며 덧붙였다. 선생님이 객석을 비울 줄 모르는 분이셨잖아요. 저는 무대 못 내려갑니다. 앙코르 주시면 한 곡 더 가요. 스튜디오는 일순 폭발했고 방송국은 즉석으로 편성 시간을 5분 늘렸다. 그렇게 끝났어야 할 추모 특집은 5분이 7분으로, 7분이 10분으로 불어나 3곡의 앙코르가 추가됐다. 스튜디오 밖엔 이미 새벽 공기가 내려앉았지만 트위터 해시태그 샵사인 송혜 찬원함 복무대는 1위에 올랐고 KBS 사과받은 밤송혜 유언 완료가 뒤를 이었다. 해외 매체도 빠르게 반응해 한국 공영방송 세대와의 장면을 기록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줄을 섰다. 방송 후 녹화분이 유튜브 KBS 공식 채널에 업로드되자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1200만을 돌파했다. 댓글에는 뮤직뱅크가 무슨 상관이냐, 노래가 다 설명했다 트로트와 국민 MC의 만남, 대한민국 예능 역사의 박제 같은 문장들이 넘쳐났고 팬들은 이찬원이 입었던 한복의 디테일을 분해 분석하며 단박한 미색이 아니라 연적색이었다. 금박 혜태 문양은 조선 후기 도와서 문헌에 나온 것이라며 전문가 뺨치는 토론을 벌였다. 패션 브랜드는 즉시 찬원 한복 에디션 협업을 제안했고 남대문 쪽 한복 상가는 벌써 신상 원단을 주문했다. 흥미로운 건 KBS 내부 분위기다. 추모 특집이 성공하자 편성전략회의실에선 전국 노래자랑 리부트를 위한 10년짜리 로드맵이 슬며시 올라왔다. MC 체제를 쌓인 체제로 바꾸며
이찬원이 메인 MC를 맡고 유재석과 강호동이 교차 출연하며 신인 MC 한 명을 매 시즌 발굴하는 국민 MC 리그제 아이디어까지 회람되고 있다. 또 다른 방에서는 송해 정신계승 장학재단 설립안이 논의 중이고 팬클럽은 이미 온라인 기부함을 개설해 첫날 2억 원을 모았다. 여전히 남은 과제도 있다. 뮤직뱅크 점수 논란 당시 시스템 오류라며 끝까지 구체적 해명 없이 넘어간 부분을 두고 일부 팬들은 진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번 추모 특집을 진행하면서 이찬원과 KBS 제작진은 녹화 현장 루머나 출연료 문제 같은 모든 민감사안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사전 리허설 영상, 음향 밸런스 체크 리포트, 조명 시퀀스 시트까지 세트장의 뒷이야기를 실시간 브이로그로 풀어낸 것이다. 덕분에 투명한 방송국 가수 상생이라는 새 모델을 만들었다는 칭찬도 등장했다. 안테나가 어둠 속에서도 번쩍이며 돌아가는 미디어 시대. 그 한가운데서 송해라는 거목의 빈자리를 한밤에 달려와 메워준 한 사람이 있었다. 기계가 아닌 목소리로, 계약이 아닌 마음으로, 앙코르 요청을 소리로 막아선 트로트 스타가. 그리고 우리는 깨달았다. 세대를 관통하는 진짜 국민 콘텐츠는 화려한 카메라 워크나 대본에서 나오지 않는다. 누군가를 잃은 슬픔을 누군가의 노래로 꿰매어주는 순간 거기서 방송은 비로소 사람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이제 방송국 복도 끝, 붉은 예슬기 불빛 아래 이찬원은 천천히 한복 도포를 벗어 가방에 접어넣었다. 휴대폰에는 선생님 보고 계시죠? 앙컬 컴플리트라는 메모 한 줄을 남겼다. 그리고 살짝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마이크를 건네주셨으니 저는 노래로 갚겠습니다. 새벽 공기가 스튜디오 문틈을 스쳐 지나갈 때 복도는 텅 빈 듯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어디선가 송해 선생 특유의 낭낭한 웅성거림이 기척처럼 흘러나왔다. 다음 주에도 다 같이 나와 주의소. 그 음성을 향해 이찬원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카메라는 꺼졌지만 진짜 방송은 이제 막 시작된 것처럼 느껴졌다.